이창섭 아나운서를 황현주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잠깐 먼저 뵙고 깜짝 놀란 것이 왜요? 우리 이창섭 씨는 기독교 방송, 뭐 타 방송 포함해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신 것이 처음이래요. 아니 진짜요? 아,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왜요? 아니 기독교인처럼 살아가지고 제가 기독교인인 줄 몰랐나 봐요. 아, 뭐 새신자세요? 아니 아니 선배님 어떻게 지금 사셨으면? 살짝 욕을 하는 거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선배 되시죠? 그렇죠. 한참 선배시죠. 예, 그리고 저한테는. 전직 그 회사에서 같이 계셨고 그렇죠. 지금도 같이 방송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아, 크리스찬이었던 저 거? 크리스찬인지 제가 요즘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조금 편집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이미지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러니까. 전혀 크리스찬인지 모르셨다고. 저 그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안수 집사인데 조금 품위를 좀 살려주시고 처음부터 그냥 바로 요즘 워낙 말로 디스하시네. 겸손하셔서. 근데 저하고 지금 TV조선의 광화문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 예, 진행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방송하고 이렇게 매일 두 아침 번 뵙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인가요? 예. 몇 시에 방송이죠? 아침 6시 반부터 8시까지 1시간 반 하고 근데 있습니다. 예전에 그 SBS에 계실 때도 예. 저 아침에 늘 뵀던 기억이 맞아. 나요. 예, 그때도 1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 저녁 프로그램도 하셨었죠? 그러니까. 저녁 프로그램은 한 1년 남짓,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 선배시고 지금도 같이 방송하시고 네. 여기서도 또 뵙네요. 그러게요. 인연이 두 분 또 많습니다. 황현주 아나운서하고는 또 어떻게 인연이 되시나요? 우리 황현주 씨하고는 이제 SBS, CNBC 그 경제 뉴스 관련해가지고 방송할 때 같이 만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네. 같이 신앙 대화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때도 아침 방송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예. 3시간 생방 한 그때는 2년 5시부터 가까이 같이 했죠. 주로 이렇게 아침 새벽에 방송 많이 하셨네요. 예,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잠도 많고 그래서 공부도 잘 안 했는데 이 방송국에 사람 개조해놨어요. 이 새벽형 인간으로. 어떠세요? 그 선배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또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정말 사실 크리스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예.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아침부터 방송도 같이 하고 이제 워낙 밥 먹을 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분당 분당 우리 교회 교회. 네네 그 목사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말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을 어떻게 보이셨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늘 유쾌하시니까요. 네. 그 아침에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다 졸리고 지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런 시간에 늘 유쾌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뭐 선배가 군기 잡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게 전혀 오늘 같이 없으시고. 나오길 잘했습니다. 어느 사람 유쾌하게 해준다는 건 아니 굉장히 분위기를 참 밝게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저 분장하고 있는데 저기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굉장히 밝게 누군가가 막 인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네, 들어오셔서 밝은 기운이 예 나타났어요. 그런 기운이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걸 실천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프로예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요즘 방송에서 참 친근하게 저희를 뵙고 있는데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동안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창섭 아나운서는 어떻게 모태신앙이셨나요? 그렇죠. 저는 뭐 조금 원래 대전에서 자랐는데 예. 이게 조금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라 집안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가도 다 마찬가지고 친가 외가가 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저기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도 온 집안이 모이면 뭐 목사님 장로님 질비해서 늘 예배 그러니까 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건 명절이건 모이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생활화 됐던 그런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장점도 있지만 늘 아기 때부터 그냥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왜 어렸을 때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듯이 맞습니다. 밋밋한 신앙?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맞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니기만 그래서 그 모태 신앙이 잘못되면 못된 신앙이 된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정리라.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이렇게 뜨거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뭔가 이제 계기를 맞게 되는데. 그래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 아 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 신앙이라고 못해 난 못해 뭐. 그러니까 뭐 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엄마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다녔으니까 교회를 그리고 뭐 중등부 고등부 뭐 다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의 재미 이런데 빠지면서 이제 주일도 슬슬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까도 좀 그랬지만 이렇게 주머니 넣고 다니면 어떤 목사님 표현이야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만 좀 나가서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아, 그거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함부로 다니지 마시고 이런 거 딱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너무 잘 기억하는 게 어쩜 저렇게 내 얘기를 저렇게 해주실까. 아, 진짜 그게 와닿는 것 뭔가 같아요. 크리스찬 그 상사라든가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아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네. 아닌 분들 만나면 또 다 입 탁 닫고 그러고 이제 네. 누가 저기 회식하는 자리에서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좀 유별나게 믿지 좀 마. 맞아요, 뭐 맞아요. 나도 그때는 나도 그때 교회 쏙 다니는데 집어넣죠. 그렇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 이러면서 맞아요. 아유, 그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그래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었으면 네, 뭔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어떤 한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기억이 막 저기 새벽에 어떻게 화장실 가려고 깨면 어렸을 때니까 깨면 엄마가 이불 뒤집어 쓰고서 시끄러울까봐. 얘는 한식집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이름 다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지금 너무 아련하죠, 사실은. 사실은 그 기도가 쌓이셔서 그렇죠. 오늘의 이창섭 씨를 다 만드신 네, 게 네, 아닐까. 맞습니다. 그죠? 어머님이 그 그럼. 새벽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다는 게 참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항상 눈물이 나는 게 그렇겠네요. 그게 막 너무 이제 그렇다면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도 모태신앙이셨나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예. 네, 어머니, 아버지 기도로 예. 태어나고 그리고 쭉 그 기도를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쭉 익숙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아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그래요? 되는데 공감이 돼요. 하나님 잠시 멈춰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제가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런 일을 참 많이 했죠. 근데 두 분 아나운서시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아나운서들이 왜 이렇게 재능이 좀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좀 튀기도 하고 우리 선배님도 어려서부터 어떻게 꿈이 아나운서셨나요?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송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꿈이 원래는 뭐였나요? 저는 교수가 되거나 더 공부해서 예.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고시를 해가지고 공무원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셨으면 거기서 뭐 회장 하시면서 행사 사회도 많이 보시고 했죠. 뭐 신앙송 하시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그런 건 별로 안 해. 그냥 뭐 하긴 했는데 이것이 내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었고 어디 뭐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는 했지만 이걸 내가 직업으로 그렇죠. 삼겠다라는 그건 생각을 안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해봤어요. 우리 황현주 씨는요? 저는 사실 중2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셨군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중2 때부터 꿈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정말 너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대학에 못 갈 줄 알았어요. 뭐라고 놓으셨길래?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그 희망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각자 알아서 네, 네. 뭐 이렇게 깻잎 머리하고 뭐 껌 좀 심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고요. 뭐 온갖 축제란 축제는 다 찾아다녔고 학교에서 늘 잠을 자는 그 공부 안 코트 하고.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는 애가 늘 저였기 때문에 예. 사실 아나운서 꿈은 꿨지만 예. 될 거란 생각은 못 해봤었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아나운서나 이런 방송을 하실 줄 몰랐고 네, 저는 실력이 안 돼서 못할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도 사실 요즘은 오히려 아나운서나 앵커 꿈을 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언론고시 준비하는 아, 분도 요즘 뭐 많고 4,000대, 5,000대. 굉장히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방송 못해요. 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시험을 보시고 어떻게 저는 했나요? 그때 이제 제가 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고시 좀 하겠다고 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개 법대생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고시 학교보다는 그냥 시험 대충 보고 고시 과목 공부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 즈음해서 성적이 엉망인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어요. 대학생 때요? 예.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애를 낳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빨리 돈도 벌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 취직을 좀 해야 되겠다. 일단 공부를 더 하더라도 나중에 하고 일단은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지 가장으로서 좀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기업에 원서를 내려고 했더니 뭐 평점 3.0 이하는 바로 서류 심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MBC에서 신입사원 뽑는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배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야 방송국은 학교 성적 아무것도 안 봐, 학교도 안 봐. 필기시험. 예, 시험반 잡으면 다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는데요? 그랬더니 뭐 국어, 영어, 뭐 논문, 상식 요거 내가 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갔어요. 예. 저 정동 MBC 있을 때 네. 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직종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 부서가 기자, 많으니까. PD, 예, 아나운서. 근데 기자, PD가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난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직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 저를 잘 아는 선배니까. 야, 너는 말도 잘하고 하는데 아나운서야, 아나운서. 지금 MBC 아나운서 맥이 좀 끊기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변홍전 차인태 씨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이런 MBC 주로 이제 저기 스포츠 캐스터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고서는 넣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 안 되지. 그때는 저는 방송에 비읍도 몰랐는데 옛날이니까 80년대 초반이니까 덜커덕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그 성적이 3.0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평점. 뭐 그런 아나운서들이 하셨어요? 아니, 다들? 잠깐만요. 삼성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신다는 아니 거지. 깜짝 놀랐어요. 은근 많아요. 근데 MC가 원래 이렇게 출연자 혼내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이 방송 30여 년 했지만 이 손님 남이 프로에 손님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나 무지하게 어색해지고 어디까지. 바꿔 앉을까요? 네. 네. 아, 여기 계시고 제가 거기 있는 게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나도 그게 좀 편하게. 근데 80년대야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운이 좋게 또 들어가셨는데 이제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는 굉장히 이미 그때 경쟁률이 쓸 때 아니에요. 셌죠. 학원도 있고 그죠? 네. 우리 윤영미 아나운서 학원 강사도 하시는데 네, 또 특히 지방에서 네.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막 볼펜 물고 발음 연습하시고 볼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헛소문이에요. 아무튼 뭐 발음 볼펜은 연습하실 안 테고 또 뭐 미모도 좀 있으셔야 되고 미모는 뭐 있으시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그렇죠. 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시험을? 2003년에 첫 예. 직장을 여수 MBC로 들어갔던 건데 예. 사실 원래는 왜 아나운서를 잊어버렸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다 싶은데 대학을 정말 감사하게 겨우 문 닫고 들어가게 됐고요. 아, 겨우. 정말 문 닫고 겨우 대학을 입학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전공을 예. 사실은 신방과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 2차적인 지망으로 실내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실내 건축이요. 네, 네, 디자인, 예. 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제 꿈을. 예. 그리고 그걸로 쭉 가면서 러브하우스 있죠. 이러고 네. 네, 러브하우스 만들던 그런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다가 예.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던 많죠. 게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원래 내 꿈이 뭐였지? 그 해를 볼 수가 없는 그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원래 내 꿈을 주변에서 갑자기 같은 시기에 막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예. 너 아나운서 하고 싶어 했잖아. 이렇게요? 네. 음. 그때 2003년 당시에는 아카데미가 MSK 3개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사설 아카데미가 네,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이제 예. 그 무렵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조그만 아카데미들, 뭐 중소 아카데미들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없어가지고 이 아카데미조차 시험을 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카데미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그때 시험 학원인데. 봤었어요. 네, 학원인데 돈 내고 다니는 학원인데 시험을 떨어지면 못 다니는 거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하는 아카데미는 그랬었어요. 네, 한 뭐 아나운서 분은 그 아카데미를 들어가면 아나운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시험이 맞아, 워낙 그런 사람 경쟁률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거기 뭘 봐요? 아카데미 들어갈 때? 그때도 뭐 카메라 테스트, 시험도 보고. 아나운서 네, 시험 똑같이 똑같이 보죠. 봐요? 네. 똑같이 와서 아 진짜 하나님 이거 붙여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해보고 아니면 열심히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거기 들어간다고 되는 거 기도를 했죠. 아니에요. 네. 들어가시게 몰랐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고. 들어가서는 첫 수업에 아까 말씀하신 차인태 아나운서가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정말 그 뉴스 해봐라, MC 해봐라 하고서 녹화를 하고 쭉 보면서 모니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비수를 날리고 가셨죠. 뭐라고요? 황현주 씨는 비주얼은 깨끗한데 오디오가 둔탁해서 아나운서 되기 힘들겠는데 냉정하게 하시고. 네, 첫 수업부터 그렇게 쿡 찌르고 가시니까 와 나는 진짜 잘못 들어왔구나. 예, 아팠어요. 근데 그 제가 좀 또 도전 정신이 강해가지고 예. 선생님 바로 쫓아갔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연습을 많이 해야지. 이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 하셨군요. 네, 그래서 진짜 피나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오디오 트레이닝을 받고자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한국말을 처음 배우는 심정으로 예.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각야, 거겨, 고교, 고교, 각격, 곡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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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격 이 발음을 하나씩 똑바로 이렇게 벽에다
있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니까 소리가 모아지더라고요. 소리가 변하는 걸 경험을 저는 했었어요. 혼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벽이랑 타지에 가서. 얘기하고. 근데 이창섭 아나운서 이제 뭐 방송 앵커도 직접 진행도 하셨지만 뭐 사회부나 정치부 이런 데도 계셨을 예, 거 이제 아니에요. SBS에서는 제가 기자로 앵커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제 다니는 이제 저 담임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신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자 시절 얘기를 가끔 설교하실 때 해주세요. 선배죠. 선배시잖아요. 예, 예. 근데 굉장히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네. 유혹도 많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SBS 10년 있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목에 좀 힘 좀 줄 때잖아요. 예. 뭐 정치부, 경제부 그러니까요. 데스크를 다 했으니까 더군다나 앵커니까.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제가 가끔 그 표현을 쓰는데 바깥에서 인정받고 바깥에 눈 돌리고 사회 재미도 있고 예. 하니까 그 거기에 목에 힘도 주고 예. 건방 좀 떨고 교만도 했고 예. 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게 가는 그때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창섭 선배님은 그 아나운서 중에서도 정말 탑 중에 탑이었었어요. MBC 아나운서 시절에 여러분 혹시 퀴즈 아카데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이어서 62번째 대결입니다. 먼저 큰 사람. 안녕하세요. 내 키가 커서 큰 사람입니까? 그게 80년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화제가 된 프로그램이었고 아나운서로서는 어떤 스타 아나운서의 그렇죠. 어떤 원조격이었나 굉장한 인기였고요. SBS. 그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BS에서 이제 스카우트 되신 건가요? 네, 이제 SBS에서 그렇죠? 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아나운서 된 것도 원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때 이제 그 다음 얇게 이제 진행을 시킨다면 그때 어렸을 때부터 꿈이 사실은 정치하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난 정치를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 7년, 8년 하면서 예. 이름을 다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더 이름 알릴 게 뭐 있나. 내가 뭐 아나운서로서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예. 그래서 이제는 속마음은 예.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든지 정치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SBS가 창사 때 하면서 아나운서로 와달라고 콜을 받았는데 예. 아나운서로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기자로 와서 취재하면서 앵커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앵커는 5년 동안 그럼 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저 기자로 충분히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 기자 욕심이 났던 거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정치도 알아야 되겠고 경제도 알아야 되겠고 사회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는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아나운서로 오라는 거는 거절. 예, 예. 그러니까 좀 SBS를 건방졌던 정치의 거죠.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기자로 이렇게. 예. 예. 그때 이제 저하고는 처음 이제 대면을.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하셨던 오셨으니까 거고. SBS로. 네. 그래서 방송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게 됐네요. 어떻게 그렇죠. 들어보는 네, 쪽. 네. 근데 황현주 아나운서도 이력이 좀 이렇게 여러 이직을 하셨는데 도대체 몇 군데 다니신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던가요? 아니면 뭐 보수를 좀 저쪽에서 더 줘서 옮긴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지역 MBC에 있을 땐 서울에 올라오고 싶었고요. 예. 또 서울에 와서는 기상캐스터를 하니까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3개나 했었어요. 뉴스. 아나운서로 출발하신 뭐, 거예요? 네, 그렇죠. 여수. 네, 여수 MBC 아나운서로 출발을 했으니까 뭐 뉴스, 라디오 별밤 DJ 그리고 생방송 화제 집중 MC 이런 네. 세 가지 좋은 거 많이 하셨네요.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있다가 날씨만 외롭게 혼자 하니까 이 직업이 매력적이긴 한데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기상캐스터로는 그 알려진 얼굴은 아나운서를 뽑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선배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간 곳이 CBS였고요. 네, 근데 CBS 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좀 1년 가까이 쉬게 됐고요. 많이 네. 다치셨어요? 허리 디스크 뒤 2개가 튀어나와서 한 달은 누워 있었고 아이고야.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귀할 때 YTN에서 경력 앵커를 모집을 네. 하길래 거기에 가게 됐었는데 또 SBS, CNBC 경제 전문 채널 개국할 때 SBS에서 잘 봐주셨던 분들께서 이제 개국 멤버로 오라고 하셔서 조금 늦게 이제 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옮겨 다니게 됐고 지금은 다시 YTN으로 돌아가서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뉴스 앵커를 또 하고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참 저도 많이 교만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훈련시키고자 여기저기 많이 보내셨던 것 같고, 제 딴에는 사표를 툭 던지고 나서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라는 그 교만함이 너무 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막 끌어올리시기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게 아닌가. 혹시 저 또 옮기실 생각은? 혹시 CTS로. CTS에 혹시? 사실 지금은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시군요. 아, 그래요? 그 YTN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럼 여기도 K스타라는 곳에 콘서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또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모태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 경험도 참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두 분이 이제 힘들 때 네. 위기 순간에 어떻게 위기를 좀 넘기셨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근데 황현주 아나운서는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읽었던 건 아니고요. 성경을 읽게 된 계기도 참 웃길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안 하다가 고3 때 정신을 차리고 네. 이제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좋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책을 워낙 안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논술을 위해서는 예. 책 읽은 것이 거의 뭐 결정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싶다가 세계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크리스찬이어도. 네. 고3 논술 준비로 성경책을 읽는다. 네, 학생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도움이 은근 되던가요? 잔머리를 잘 굴려서 하나님한테 딜을 하듯이 제가 성경책 읽으면 이 모든 못 읽은 네. 책들이 다 커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근데 진짜 제대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에 이제 잠깐 일어났다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을 펴고 그 몇 장이 되든 읽기 시작했어요. 잘 넘어갈 때는 여러 장을 읽고요. 예. 그리고 안 읽어질 때는 뭐 한 절만 읽고 공부를 시작하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또 다시 성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으신 거예요? 신약부터 먼저 읽었고요. 신약부터. 그 다음에 구약으로 쭉 해서 고3 때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구약부터 읽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정확합니다. 제일 위기가 민수기예요. 지파 이름 읽다가 아주 덮어버리게 됩니다. 예, 아주 공감하시는데.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창수 아나운서도 네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뭐 45가지는 안 읽었죠. 45가지는 지금 주영 씨 얘기한 것처럼 예. 해마다 새해 창세기만. 되면 한번 읽어봐 하고서 예. 창세기 역사책처럼 쭉 예. 읽다가 정말로 민수기 넘어가면 민수기가 어려워요. 맨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이제 2000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출마했다 떨어졌는데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무슨 뭐 많은 정치인들 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나쁜 정치인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좀 깨끗한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데 예. 왜 떨어졌지? 근데 될 줄 아셨던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아까 우리 저 얘기 좀 했었나요? 제가 예. 자민련으로 갔었으니까 네. 뭐 그때 그 선거 때쯤 되면은 당시에는 방송 앵커는 사실 상한가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좋잖아요. 알려져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진짜 머리 든 것보다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앵커들은. 유명 아나운서. 그러지. 예. 유명 아나운서의 앵커에다가.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다. 그러니까 새 당에서 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뉴 밀레니엄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99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새 당이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까지 다 오라 그러는데 근데 DJ 정권 때죠. 예. 예.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정치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기인가 보다. 잠깐. 이 요나가 마침 배가 있으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나 보다라고 착각하듯이 예. 새 당에서 다 오라고 언젠가는 할 건데 예. 하자 그러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빨리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45. 젊을 때였네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는 분명히 지금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주셨나 보다. 그렇다면 그때도 하나님 생각을 좀 하셨던 거예요? 이제 주머니에 있던 하나님을. 주머니 하나님이 기본하는 거죠. 좀힘좀 쓰셨나 보다. 죄송합니다. 표현 너무 이렇게.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큰 정치를 하려면 한두 번 정치하려고 꿈을 가졌던 게 아니니까 좀 큰 정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뭐 대전에서 JP 선생님께서 대전 어디 줄 테니까 가. 네, 그래 가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떨어질 줄 몰랐죠. 아니, 저도 지금 얘기 들었을 때 2000년 당시 DJ 정권이었고 예. 대전에서 네. 자민련 공천을 받아서 고향에서 그리고 얼굴이 알려진 앵커 또 아나운서가 나온다 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포함해서 아니 저는 뭐 우리 처갓집도 대전이고 뭐 처남들 다 질비하고. 안 제가 볼 될 이유가 없었죠.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오죽하면 떨어지고 나서 예. 너 앵커 출신 맞으라는 책 쓰고 싶었어요. 앵커 출신으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떨어지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역군데. 그러니까 바보고. 예. 그래서 대체 내가 왜 떨어졌나. 그러니까 뭐 기독교 집안의 흐름이 있어서 성경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럼 하나님이 왜 날 떨어뜨리셨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자. 예. 내가 국회의원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러고서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맨날 그 창세기만 읽다가 덮었던 그 이제 하지 말고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두툼한 성경을 갔다가 보니까 1700 몇십 페이지더라고 페이지가 예. 쪽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30페이지씩 읽으면 2달이면 끝내겠다. 그래서 이제 60일 동안에. 그래서 딱 그렇게 목표를 하고서 하루에 30페이지씩 쫙 읽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딱 끝냈죠. 그랬더니 어렴풋하고 그 전에 그냥 교회는 평생 다녔으니까 이 저기 요절 성경으로 들었던 좋은 말들 뭐 다 알잖아요. 뭐 이제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짤말씀.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한 번 딱 읽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구슬이 막 띄어지는 거죠. 진주가 쫙 꿰지면서 모양을 딱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한 번 더 읽자. 그래서 바로 한 달 쉬고 또 한 번 더 읽었어요.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지만 지금 이 66권을 통해서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 뭐였나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가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 네가 국회의원을 하건 집에 동네에서 풀빵 장사를 하건 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라는 결론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평생을 정치를 하고 싶었던 꿈이 딱 사라지면서 제가 그해 10월 말에 자민련에서 지구당위원장 사표를 딱 내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더 좋은 자리 보내주겠다는 거. 뭐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자리 보내주는 거 많잖아요. 뭐 지역에 뭐 정무 담당 뭐 부지사 부시장도 있고. 그때는 충청남도 대전은 다 자민련이 장악을 하고 있을 때니까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도 노하고 사표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떨어지고 정치를 떠나요? 근데 그런 저변에는 역시 저희 집사람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돌이켜 보면 지금은 몰랐지만. 근데 크리스찬이 참 다른 게 그렇게 정말 될 줄 굳게 믿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술을 마시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방탕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또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집사람 얘기도 조금만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럴 때 그때는 또 골프가 기자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취재원 만나는 기회니까 장관, 차관, 국회의원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니까 무조건 주일 골프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밖에 그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근데 나중에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이 이게 교회에서 만난 교회 동생이에요. 사실 교회 오빠고 제가 같은 교회. 교회 오빠.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할 때 부회장하고 그러던 여자인데 그렇게 잘 나가고 사회에서 폼 좀 잡고 막 이럴 때 한 번도 더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다면서 늘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당신 기도빨 참 세다. 당신이 원하던 사람으로 나 왔잖아. 그런 얘기. 지금도 혹시 뭐 정치에 미련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미련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이제 뭐 좀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혹시 뭐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뭐 딱 시켜준다고 딱 이러면 어떻게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이 현실 정치의 부적격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잘할 줄 알았는데 이 현실 정치에서는 필요한 덕목이 있구나. 그럼 나는 그 덕목이 없다. 그러고서는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 근데 뭐 사실 말씀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셨지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많죠.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뭐 그때만 하더라도 돈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월급쟁이 평생 했으니까 예, 뭐 예. 돈을 많이 모아놨나 뭐. 그렇죠. 그럼 많이 까먹으신 거예요? 많이 까먹었죠. 그때? 많이 까먹었고. 거의 전 재산을 다 예. 통진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내가 교회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때 안수 집사도 안수도 받고 이렇게 돼서 다 끝. 지금부터 기쁜 삶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위 하나님께서 슬슬 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네.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없지. 그러니까 뭐 부도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많이 썼지. 그러니까 또 사람이 또 무리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돈을 좀 벌어봐. 평생 사업할 체질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독독 긁어서 어떻게 좀 투자도 좀 해봐. 이따가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만나러 준비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방송을 계속 했으니까 오히려 그때 프리랜서로서 돈 더 잘 벌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지금보다 몸값이 비쌀 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돈은 더 벌었는데 마음고생은 네. 막 이거 실패 저거 실패 막 그래가지고 어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걸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깝게 떨어졌고 4년 후에는 정말 그때는 무조건 될수 있는. 무조건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납작 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예. 하나님한테 시선을 돌리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그때 많이 어려웠습니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드리는 이유가 뭐 한 끼니 때울 돈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폼 좀 잡고 살다가 이게 조금 했다는 건데 그러나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 이게 어느 목사님 표현으로 빌리면 고난이 뭐 이렇게 고난 시기를 겪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다 빠진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고 그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견눈질 안 하고 주님 잡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황현주 아나운서는 어떻게 가정은 이루셨나요? 네, 저 그 3년 전에 여기 내가매일 기쁘게 출연하기 전에 예. 그때는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배우자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실 배우자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 결혼에 대한 것도 제 기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름 칭찬받고 싶었던 그런 인정 중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런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재벌가나 굉장히 잘 뭐 버는 사람들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왜 자꾸 목사님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예. 아주 좋은 결혼을 안팎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 겉만 화려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는 되게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살아야 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교만이었던 것 같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 20년을 산 네. 청년과 결혼을 했고 선교사는 아니고요.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끌려갔던 네, 자기 의지와 선교사분 달리 자녀분하고 결혼하셨군요. 네네. 이제 3년 되신 거죠? 이제 2년 됐고요. 2년. 남편한테 참 미안한 게 많고 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귀한 형제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자 하셨구나 이런 거를 결혼 알게 또 다른 광야예요.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다 그러시는데. 네, 모두 동의하시는데요. 아니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막 원수같이 싸우려다가 또 이제 그 평화가 와요. 친구같이.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조금 뭐 아이 낳고 살면서 아마 올 거 신앙적으로는 더 이렇게 같이 세워지지 않나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게 있으니까 그 유대인 교육을 받아서요. 그러니까요. 네, 초중고 대학교 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그런 20년을 게 사셨으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예. 맞춰가는 과정이겠네요, 그죠? 네. 예. 아니 저도 처음에 결혼했는데 뭐 교회 갈 때 이렇게 민소매 입지 말아라, 화장하고 가라, 뭐 뭘 양말을 하나 사도 꼭 교회 갈 때 처음으로 신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율법적인 게 좀 강한 집안이어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것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의 이제 뭐 기도 제목, 비전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도 제목이요? 네. 앞으로 이제 뭐 예, 비전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야. 좀 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님. 그다음에 뭐 가정적으로는 뭐 우리 아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 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주 안에서 믿는 여성을 좀 만나서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는 가정 이뤘으면 좋겠고 저희 집사람은 뭐 이렇게 분당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이라고 하는 그 예.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 이제 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그랬으면 뭐 아니, 근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아니 우리 사모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하면서 그냥 저도 많이 얼마나 들었어요. 이렇게 저 너무 궁금해요. 너무 부러워요. 좀 뵙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 같은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네. 교회 동생이었잖아요. 장인 장모 뭐 교회 저희 오빠는 집안이니까 그렇군요.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네. 지금 제일 좋은 친구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대학부에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런 부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육신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런 있으니. 근데 혹시 진짜 혹시 저기 정치권에서 혹시 저 연락이 오시면 혹시 왜 뭐 연결해드리려고요? 그래도 혹시 저기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선출직은 다시는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선출직은, 예. 그건 뭐 하나님이 그건 뭐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죠, 쓰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임명직은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뭐 그거야 제가 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문화부 장관으로 만약에 와라. 그럼 문화부 장관으로 가실 거예요? 대통령 좀 대주세요. 그럴까? 좀 아니 그쪽 가시면 저 밑에 어떻게 차관이나 저 어디 부서라도 하나. 대통령 먼저 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어떻게? 우리 네. 황현주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앞으로의 비전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공부하시네요. 그 전공이 선배가 제가 경제채널에서 방송할 때 저 경제대학원을 다닐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던데 그렇더라도 부동산 대학원을 다녀볼까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뭐라고 하셨었냐면 넌 사회복지를 공부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 1년 같이 하고 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또 사회복지, 복지, 뭐 무상복지 이런 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앞으로 지금 지난 대선 때부터 복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꼭 복지 관련 일을 안 해도 네. 뭐를 해도 복지를 알아야 이제 복지국가 꿈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뭐 정치를 하건 뭘 하건 사업을 하건 도움이 될 것이다. 황인주 씨 같은 스타일에는 네.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네. 바로 또 따라주더라고요. 그 어떻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선택을? 사실 한 1년은 걸렸어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 1년 정도 후에 사회복지가 뭐야 하고 찾아봤는데 가족, 청소년, 상담, 치료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정책도 모르고 뭐 그런 뭐 어려운 것들은 저는 어려운데 가족 청소년에 대한 마음은 늘 있었어가지고 지금 저의 비전은 그 사회복지 쪽으로. 가족과 청소년을 살리는 실천해야죠. 복지와 방송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실 가족과 청소년을 살리는 방송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꿈입니다. 그럼 또 뭐 아이도 낳고 그쵸. 또 돈독한 가정을 이루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헌신의 준비가 돼 있으신 거네요. 네. 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독자들도 두 분을 위해서 아마 두 분의 그런 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비전을 통해서 큰 축복의 통로로 두 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창섭 선배님하고 이제 저하고 예. 또 TV조선의 이하정 아나운서, 예, 예. 정준호 그 배우의 이제 남편, 와이프 예. 그리고 셋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반부터 8시 광고하네 내가. 아니 근데 셋이 만났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차 마시고 그러면은 주로 신앙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만났구나. 그래서 누구를 파트너로 만나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정말 그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선배님을 만나고 이렇게 또 친해지게 되고 CTS에 이렇게 또 나오시게 오시게 되고, 돼서 예. 신앙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참 축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 두 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앞으로 더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